5억 3천만 년 전, 지구상의 공룡 같은 동물은 물론 풀 한 포기조차 출현하기 훨씬 전, 지구는 바위와 모래뿐인 거대한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동물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및 여러 동물의 공통 조상도 이때쯤에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생명체도 등장했습니다. (5억 3천만 년) 전의 바다는 진화의 실험 무대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보다 나은 형태와 구조와 생활 방식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을 가진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마치 디자인 경연 대회가 열렸고 그걸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생명력이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린 위대한 진화의 실험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은 약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보았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20억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동물이 출현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10억 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동물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억 년 뒤인 캄브리아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캄브리아기에 나타난 동물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캐나다 서부의 로키 산맥, 2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억 3천만 년 전, 이 로키 산맥은 전체가 해저에 있었습니다. 캄브리아기 바닷속에 살았던 동물이 이곳에서 화석이 돼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짧은 여름 동안 눈이 녹아 산등성이를 드러낼 때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팀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층은 머게스 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위 구성이 아주 치밀해 바위를 망치로 치기만 해도 바위층이 책장처럼 벗겨져 나옵니다. 마치 5억 3천만 년 전에 쓴 책을 한쪽씩 펼쳐가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바위층에서 화석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삼엽충류는 고대 바다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머리에 커다란 뿔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가시 같은 돌출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지네처럼 다리가 많은 동물입니다. 몸체가 부드러운데도 모양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이 다가가기 힘든 가파른 산 경사면에 캠프를 치고 짧은 여름 동안 발굴을 계속합니다. 화석을 많이 찾아낼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더 깨닫습니다. 모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작업이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다음 바위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 산에 보존돼 있는 많은 화석은 자연의 선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우연한 사건으로 생겨났습니다. 2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는 5억 3천만 년 전에는 바다 밑 깊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해저에 거대한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절벽 아래서 고대 생물이 살았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느 날 이 절벽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이 한꺼번에 해저로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도망갈 시간이 없었던 생물체가 그곳에서 순식간에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그 흙이 침전해 마침내 버게스 쉐일이라고 알려진 층을 형성했습니다. 버게스 쉐일은 태고의 어느 한순간을 가두어 놓은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버게스 쉐일이 발견된 것은 80여 년 전으로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10만 개도 넘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생물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평면이 된 화석을 가지고 3차원 입체로 복원하는 일은 참을성과 끈기를 요구하는 지루한 작업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이곳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진이 화석 분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한 사람인 해리 휘팅턴 박사는 보존 상태가 좋은 버게스 쉐일 화석을 보는 순간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삼엽충류 같은 두세 가지를 빼고는 캄브리아기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고 알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휘팅턴 박사는 버게스 쉐일 화석의 도움을 받아 그 수수께끼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휘팅턴 박사의 정신을 빼앗은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머리에 긴 관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관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얼뜻 보기엔 입의 연장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몸 안에 소화관의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소화관은 U자 모양이고 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은 머리 저 아래 소화관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휘팅턴 박사는 이미 발견된 화석들을 다시 살펴보고 버게스 쉐일에서 발굴 작업을 계속하며 새로운 화석 표본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드릴로
박사는 화석을 덮고 있는 바위층을 조금씩 까냈습니다. 그러자 관의 끝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끝은 마치 가위처럼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관은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가위 같은 끝으로 먹이를 잡아 입으로 가져가는 데 사용됐습니다. 휘팅턴 박사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의 하얀 부분은 눈 같았는데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5개였던 것입니다. 휘팅턴 박사가 화석 분석을 토대로 복원한 동물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과도 다릅니다. 눈이 5개고 코끼리 코 같은 관을 가진 동물은 휘팅턴 박사를 포함하여 모든 생물학자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물의 모습을 그려서 고생물 학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닐 다리도 없었고 이 날개 같은 걸 펄럭이며 헤엄쳤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앞쪽에는 관 같은 게 있었고 머리 위에 눈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밀하게 연구해 본 결과 정말 이 모습 그대로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납작한 화석이 된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동물이 부활됐습니다. 이름은 어파비니아라고 붙였습니다. 휘팅턴 박사가 이끄는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어파비니아뿐만 아니라 버게스세일에서 발견된 고대 생명체를 하나씩 복원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낮이나 밤이나 화석과 싸우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생물체 하나를 복원하는데 3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캄브리아기 생명체의 세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물은 가느다란 몸에서 나온 길고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앞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한 겉모습 때문에 이 동물은 환각이란 뜻의 할루시제니아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넥토카리스는 새우 같은 머리에 물고기 같은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생물체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디너미시우스는 꽃을 닮았지만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꽃잎 같은 부분의 안쪽에 잎과 항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수수께끼 이빨이란 뜻의 오돈토그리퍼스는 잎 주변에 작은 이빨 같은 돌출물이 있습니다. 이런 잎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한때는 캄브리아계의 동물은 별로 다양성이 없는 간단한 생물체였을 거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휘팅턴 박사팀은 그들이 이미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형태를 지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가져 현존하는 생물학적 속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생물체도 있습니다. 캄브리아계의 바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던 것입니다. 공룡이 등장하기 훨씬 전, 땅에는 풀도 나무도 없었을 때 바다에는 이미 그렇게 매혹적인 동물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오파비니아를 보십시오.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작고 귀여운 동물로 손바닥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왜 눈이 5개이고 코끼리 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보십시오. 이 나무는 어떻게 동물이 진화했고 여러 가지 속으로 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나무에서 캄브리아계는 여기쯤 될 겁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이 갑자기 무대 위로 등장하여 퍼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브리아계는 폭발적인 진화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통에서 시작한 것이 이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가지를 뻗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캄브리아기에 신기한 생물체가 이렇게 많이 등장했을까요? 동물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동물의 몸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였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모여 최초의 원시 다세포 생물을 형성한 것은 약 1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동물과 닮은 생명체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바로 문어의 몸 안입니다. 문어의 신장을 제거해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1mm도 안 되는 작은 생물체가 보일 겁니다. 이것은 니사이미나라는 기생충입니다. 특수기술을 사용해 세포 핵만 염색하면 니사이미나를 형성하는 세포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모두 합해 30개뿐입니다. 디사이미나는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생명체는 디사이미나처럼 형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환경이 변하면서 동물은 점차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대륙은 대부분 함께 모여 커다란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차로 작은 대륙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6억 년 전에 천해가 나타났고 대륙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양분이 많은 땅과 모래의 침전물이 땅으로부터 조금씩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이때쯤에는 지구 대기 중의 산소가 늘어 생명체의 활동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진화가 진행됐습니다. 6억 년 전, 천해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살았을까요? 호주 남부의 에디아카라 힐스. 이곳은 6억 년 전 천해였던 해저의 지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는 바위에는 그 당시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단순한 무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 동물의 유해입니다. 이 동물은 두께가 5, 6mm밖에 되지 않는 가느다란 몸을 흔들며 물에 떠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뭇잎 같은 이것도 동물입니다. 둥근 부분을 닻을 삼아 몸을 해저에 붙이고 물에 떠다니는 자양분을 흡수했습니다. 6억 년 전에 살았던 이들 고대 동물은 바다에서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빠른 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물에 떠다니거나 해저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부드러웠으며 종류는 약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년 뒤 캄브리아기에 폭발적인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만 종의 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진화가 일어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게스 쉐일에서 발견된 화석은 그 전 시대의 동물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류는 에디아카라 힐스에서 발견되는 동물과는 달리 껍질이 딱딱했습니다. 할로시제니아는 등에 불균형적으로 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위왁시아는 날카로운 가시가 온 몸을 덮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무서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다른 동물이 위왁시아를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시가 부러진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껍질이 딱딱한 삼엽충류도 물린 자국이 있는 게 있습니다. 동물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갑작스럽게 늘기 시작한 캄브리아기부터 다른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고대 바다에는 어떤 육식동물이 존재했을까요? 삼엽충류 중에는 특이한 상처를 가진 게 있습니다. W 모양의 물린 자국입니다. 범인은 삼엽충류보다 덩치가 크고 이가 날카로운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캄브리아기의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상상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삼엽충류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을 만한 동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신비에 쌓인 포식자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해파리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버게스 쉐일 화석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화석을 분석하기 위해 작업을 나누었습니다. 코너이 모리스 박사는 일종의 해파리라고 여겨지는 화석을 분석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리스 박사는 이 화석이 보통 해파리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빨 같은 돌출물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해파리입니다. 몸 한가운데 둥그런 구멍이 있는 게 꼭 파인애플을 잘라놓은 것 같죠? 하지만 현재 이렇게 생긴 해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먹이 위로 올라가 가운데 있는 이빨에 힘을 주어 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해파리가 삼엽충류를 공격한 범인일까요? 같은 시간에 코너이 모리스 박사의 동료인 데릭 브릭스 박사는 새우같이 생긴 이상한 화석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아노말로 카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화석은 새우 같은 동물의 꼬리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이 거의 100개가 발견됐지만 머리가 보존되어 있는 화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브릭스 박사는 이게 꼬리 끝부분이라는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게 꼬리 부분이라면 소화관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석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브릭스 박사는 이게 다른 동물의 다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네 같은 동물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큰 지네라면 삼엽충류를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는 몸체도 입 같은 부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브릭스 박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의문점에 매달렸습니다. 이 다리가 속해 있는 몸체는 어디 있는가? 그러다가 1982년 말 어느 날 해리 휘팅턴 박사로부터 아노말로카리스의 몸체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휘팅턴 박사가 오랫동안 책상 서랍에 가지고 있던 화석입니다. 어느 날 휘팅턴 박사는 그것을 꺼내어 다시 살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동물의 몸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석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휘팅턴 박사는 조심스럽게 화석의 표면을 조금씩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우 같은 동물의 꼬리가 터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꼬리로 추측되는 것 바로 옆에는 반원의 물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파리 화석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왼쪽 밑에는 새우 같은 동물의 끝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화석으로 여겨졌던 세 개의 표본이 모두 한 동물의 일부일지도 모르겠다고 휘팅턴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파리 같은 화석이 그 동물의 입이며 새우 같은 부분이 촉수일지도 모른다고 과감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생물체는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캐나다의 데스몬드 콜린스 박사가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은 머리에서 촉수 2개가 나와 있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휘팅턴 박사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촉수 뿌리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은 눈 같았습니다. 같은 때 발견된 또 다른 화석에서는 꼬리 같은 부분의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아노말로카리스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캄브리아기의 가장 큰 동물로 길이가 60cm나 됐고 몸 양쪽에는 14쌍의 지느러미가 있었습니다. 휘팅턴 박사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둥근 입이었습니다. 이런 입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입은 아래 위나 좌우로 여닫으면 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이 둥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입을 카메라 렌스처럼 여닫는다면 씹는 게 어색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면은 흔히 현재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입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열고 오므려 닫았던 게 아닌가 합니다. 휘팅턴 박사는 아노말로카리스는 육식동물로 그 특이한 입으로 먹이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어떻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았을까요? 휘팅턴 박사팀이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まっすぐこう抱え込んで口まで持っていくっていう間に歯がそうそう 입의 구조도 철저하게 복원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14쌍의 지느러미는 원격 조정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 4개월 뒤 아노말로카리스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휘팅턴 박사팀도 아노말로카리스 입체 모형을 본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very delicate. Oh, I see. Here's the other part. Oh, okay. Okay. Oh, this is the one. Oh my goodness. Very good. 아노말로카리스가 삼엽충류를 잡아먹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삼엽충류 몸에 W 모양의 문자국이 남았을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아노말로카리스가 삼엽충류 모형을 실제로 물도록 했습니다. I think so. Yes. Oh, bite. Yeah, it does. Yes, well, it still is the same shape of thing. What it's done is split away here, but the shape of the bite there is not very different from some No, of those. and it has this, I mean, it's a W shape, more or Potential less. shape, that's right. Yeah, So it's certainly plausible, yes. What happens if you try it now? like that. You can see now how you'd get a more substantial breaking away, rather like some of these here. W 모양 자국이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삼엽충류 몸에 상처를 남긴 범인은 아노말로카리스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With the down thrust, they're flexed slightly backwards, and then likewise on the up thrust. So they'll 그런데 아노말로카리스는 헤엄 솜씨가 좋았을까요? 아노말로카리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14쌍의 지느러미를 들 수 있습니다. just like Yes. the fin on a cuttlefish or a ray. 아노말로카리스는 리듬을 가지고 그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며 헤엄칩니다. 물에 떠서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해저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휘팅턴 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front is lifted, yeah. It's all right. 몸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는 구조적 장점 때문에 방향과 몸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 정확하게 먹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Oh, he's backed it up. Yes, it has. Now it's going back. You see? Yeah. 아노말로카리스는 지느러미 방향을 반대로 움직여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Since the claws 발톱은 앞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먹이를 지나쳤을 때는 다시 뒤로 돌아와야 할 겁니다. 이 아노말로카리스 모형은 뒤로 가는 것까지도 해냈으니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바다에 육식동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힘센 입과 탁월한 운동성을 가진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 같은 무서운 육식 동물이 나타난 것이 캄브리아기의 폭발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믿어집니다. 오파비니아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5개 눈은 먹이를 찾기보다는 포식자가 오나 망을 보는 데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파비니아는 재빨리 적을 찾아내어 얼른 도망가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5개의 눈은 그 목적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한편 할루시제니아와 위왁시아는 몸을 가시로 가득 덮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효과적인 방어 전술이었으므로 바닷속의 동물은 여러 가지 헤엄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동물은 다리와 지느러미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헤엄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때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2가지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도 더 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진흙탕의 해저에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손을 남기기 위해 캄브리아기의 동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싸움은 동물의 구조적 다양성을 촉진하였습니다. 보다시피 이것이 폭발적인 진화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무기가 공격에 효과적인가? 적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도망칠 것인가? 생물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특이한 입은 먹이를 가장 잘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구조였습니다. 당시 이 입은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이 시기 아노말로카리스를 포함해 여러 동물의 기본 구조가 등장하여 시험기를 거쳤습니다. 그 동물 중 많은 것이 생존의 실험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손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진화로 이어진 구조로 선택되었을까요? 바닷속 모든 동물은 바다의 왕인 아노말로카리스의 먹이가 됐고 그 중에서도 피카이아는 가장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피카이아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피카이아는 단단한 보호 껍질도 없고 방어를 위한 가시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구조를 선택하고 있을 때 피카이아는 어떤 구조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도 미국 플로리다 연해에는 피카이아와 아주 비슷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모래를 떠서 걸으면 모래에서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고기입니다. 창고기는 떠다니는 유기물을 물과 함께 빨아들인 다음 아가미에서 걸러 양분을 취합니다. 눈도 없고 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고기는 특이한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척색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몸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하얀색 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창고기가 헤엄치려고 몸을 움직일 때 딱딱한 막대처럼 몸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네이 모리스 박사는 피카이아가 창고기와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피카이아의 몸을 통해 지나가는 막대 같은 물체가 척색입니다. 피카이아는 이런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피카이아는 헤엄을 치기 위해 몸을 움직일 때 척색을 사용했다고 믿어집니다. 피카이아는 일종의 물고기로 진화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로부터 개구리나 도령령 같은 양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번기에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와 포유류가 나옵니다. 만일 피카이아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아마도 포유류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간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중 많은 동물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뼈로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뼈의 진화를 거꾸로 추적해 본다면 피카이아가 선택했던 척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피카이아의 척색은 모든 척추동물의 탄생을 촉진한 기본 구조였습니다. 캄브리아기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원형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카나다스피스는 몸 전체를 덮는 외골격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현재의 새우, 개 등과 일부 곤충이 이어받았습니다. 한편 5개의 눈과 코끼리 코 같은 관을 가진 오파비니아는 자손을 남기지 못해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구조는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캄브리아기에 살았던 생명체는 많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이 캄브리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종했습니다. 그럼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고 캄브리아기의 바다를 지배하던 바다의 왕 아노말로카리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은 캐나다의 버게스쉐일 외에도 중국, 호주 등 세계 전역에서 널리 발견되어 아노말로카리스가 지구 전체의 지배자였음을 알려줍니다. 아노말로카리스가 지배자가 된 데는 특이한 입이 한몫을 한 것일까요? GK 의대의 스즈키 나오키 박사는 화석을 깨지 않고 엑스레이 CT 촬영을 이용하여 안에 들어있는 화석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우린 스즈키 박사에게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을 자세하게 관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표면 1mm 아래에 있는 화석의 일부입니다. 가운데를 보십시오. 입안에 또 다른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자 그 구조물은 3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박사는 바깥쪽 이빨이 열리면 이 판이 닫히고 반대로 이빨이 닫히면 이 판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아노말로카리스의 입은 한 번 잡은 먹이는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척추동물은 뭔가를 입으로 잡을 때 턱을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곤충, 새우, 개 등은 입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건 턱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노말로카리스는 그와 달리 360도 각도에서 먹이를 잡아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턱이 두 쌍이며 그걸 교묘하게 잘 움직여서 먹이를 부수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삼킵니다.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입은 이렇듯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입의 구조에 힘입어 아노말로카리스는 계속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사막, 버게스웨일보다 무려 1000만 년이나 늦게 형성된 지층에서 아노말로카리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아마추어 발굴팀이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층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일도 없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고 따라서 먹이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가 멸종한 이유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진화를 그대로 다시 재현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멸종한 동물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진화에는 우연의 요소가 작용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2000만 년 동안 번성하였고 그것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보다 무려 100배나 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노말로카리스의 특이한 구조는 현존한 동물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노말로카리스를 피해 도망다녀야 했던 피카이아가 자손을 남겨 결국 인간으로 진화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피카이아라는 연약한 생명체가 아노말로카리스의 힘센 발톱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약하디 약한 피카이아가 너무나 소중해 보입니다. 피카이아에서 시작해 어류에서 양서류로 거기서 다시 파충류와 포유류로 거기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많은 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 길만 따라온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가지는 캄브리아기 말에 잘려나갔고 아노말로카리스 같은 동물은 캄브리아기가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멸종하였습니다. 만일 이 나뭇가지가 계속 자랐다면 전혀 다른 동물로 이루어진 전혀 다른 세계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피카이아가 선택한 길은 몸을 받쳐주는 등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건대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등뼈가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는 아노말로카리스 같은 동물이 계속 진화하여 세상을 지배하며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캄브리아계 바다에 번창했던 여러 생명체는 진화의 실험을 시도했고
그것은 후에 등장하는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그 길 중 단 하나만이 우리 인간으로 이어졌습니다. (5억 3천만 년) 후인 오늘날, 피카이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캄브리아기의 생명체가 시도했던 여러 모양과 구조에 대해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머게스 쉐일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동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버게스 쉐일은 지구상에서 실제로 발달해온 생명체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Where's Matt? Matt, come here for a second. Yeah, Look at the eyes on the thing. it's got eyes. Big eyes. Huge eyes. Show 'em. That is neat. Wow. Doctor, what is it? I don't know. That's completely new. Completely new. Hey, What's the name for it? I guess this is you found it, didn't you? Mm-hmm. I guess that's an Andrewsaurus. 머게스 쉐일은 산등성이를 따라 10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가능성 중에 어떤 한 가지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쉐일 아래 잠들어 있는 캄브리아기의 생명체는 5억 년이라는 지질학적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